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매하고 우아한 비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비판의 흐름입니다. 이런 비판은 누구에게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고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만들어내는 미학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예, 다음 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이제 김훈 선생의 글인데요. 언론의 부자유가 언론의 자유다. 역설이죠. 볼까요? 좀 긴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자유의 근본은 언론의 부자유다. 이 부자유는 가혹한 자기검열에서 온다. 자기검열이 없는 언론은 유언이다. 흐르는 말이라는 뜻이죠. 유언 비유할 때 바로 그 유언입니다. 언론은 당대의 사실을 당대에 말해야 한다. 당대의 사실을 당대에 말하지 않고 한 몇 년 묵혀두었다. 비화라고 해서 팔아먹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은 풍문과 싸워야 하고 비화 없는 세상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자, 보십시오. 언론의 부자유가 검열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언론 자유의 근본이 언론의 부자유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또 틀린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언론이 스스로 자기 검열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검열, 스스로 자기 검열. 내가 이것을 지금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류에 떠밀려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나중에 묵혀두었다가 눈치 안 봐도 되면 비화라고 팔아먹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때요? 언론은 진실을 세상에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저 가보겠습니다. 언론의 자기검열은 이념이나 지향성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우선은 사실과 의견을, 존재와 가치를 구별하는 통제 행위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쪽에 가까운 일이다. 보시오.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단정하고 완전히 내가 아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불가능한 일은 누군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이 갖는 층위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실은 그것을 관찰하고 전달하는 자의 주관 속에 재편성되고 재해석되며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박탈당한다. 그렇죠? 사실만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그렇죠? 또 어떻게 선별되었는가, 또 어떻게 인위적 검열을 통해서 사실을 찾아내고 또 잘라냈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이 객관적이고 의견이 주관적이기에 앞서서 사실을 만지고 거기에 다가서는 인간의 시선이 이미 주관적이다. 그렇죠. 그러니 사실을 인간이 다루고 있으니 사실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그저 객관적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단순한 교통사고나 화재사건, 살인사건조차도 그 전후 맥락과 의미 내용을 완전 무결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다. 나는 사실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의견 앞에서 식은땀을 흘린다. 사실과 의견은 적대적이다. 자, 글 쓰는 사람의 정말 이 기자 출신의 필자의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어쩌면 있어야 합니다. 의견은 사실을 비틀고 사실은 의견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현실은 인간의 가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분리되지 않는 의견과 사실을 기어코 분리시켜 놓으려는 가혹한 부자유의 소산인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실과 의견이 좀처럼 분리되지 않는 것인데 언론은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저희의 의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의 감옥과 의견의 감옥, 그죠? 그 안에서 아주 부자유스럽게 갇혀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건 사실상 갇힐 수 없는 것인데 서로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자유 속에서만 언론의 자유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보시죠. 언론은 가치나 의견을 일체 떠난 세계의 알몸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너는 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그러니까 그저 비판만 하는 것이 언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의견이 아니라 일단 있는 사실부터 제대로 전달해야 언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자유는 결국 부자유다. 이 부자유를 스스로 수용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견 빼고 일단 사실은 정확히 전달하겠다. 그리고 의견은 의견으로서 따로 전달하겠다. 그래서 논평이 있고 사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사실 전달에 기본 목적을 두는 것이 언론이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의 언어는 추상화되어 있고 이념화되어 있다. 권력의 속성은 언어를 추상화함으로써 삶의 구체성을 배반한다. 정치 언어의 뻔뻔스러움은 이 추상성 속에 서식하고 있다.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도록 얘기함으로써 언제든지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언어들이 많지요. 언론의 자유는 이 추상화된 권력의 언어와 맞서는 사실적 언어를 확보하는 데 있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로서 가치를 지향하는 과정일 뿐이다. 자,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개혁을 말하는 사회적 공론은 편집과 경영의 분리를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삼고 있다.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것인데 이 거룩한 목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그 공론의 핵심부다. 내 생각에 이것은 언론과 사회의 현실을 도외시한 잠꼬대 같은 소리다. 이 잠꼬대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신문 경영자는 신문 편집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여가 정당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훈 선생의 논조는 굉장히 셉니다. 아까 전상희 선생의 글이랑은 다르지요. 하지만 이 시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편집권 독립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경영자가 신문 편집에 관여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왠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이어붙일지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리고 그러한 관여가 정당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 언론의 전통이 훨씬 오래된 나라에서도 언론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치 권력과의 갈등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방어해내는 싸움에서 언론 경영자들은 핵심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들의 역할 수행은 물론 신문 제작의 관여를 통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신문만이 아닙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CNN이 오늘날의 CNN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이 금지했던 지역, 공습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 기자들이 모두 나와야 된다라고 며칠 전부터 경고했던 바로 그 지역에 CNN은 카메라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가 권력에 반하여 그곳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CNN을 CNN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CNN을 끌고 갔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타임워너의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권력에 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그런 말할 수 있는 자유들을 가져야 된다.